남편이 집에 있는데 왜 나는 더 외로운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평생 남편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했는데 막상 하루 종일 옆에 있으니까 숨이 막히고 짜증이 올라오고 심할 때는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편했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바로 죄책감이 밀려오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못된 건가? 30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싫어진 건가?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못된 게 아니라 당신 몸과 뇌가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예요. 오늘 그 신호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커피 한 잔 타서 앉아보세요. 62살 정순 씨 이야기예요. 남편 퇴직 전날 밤, 정순 씨는 잠이 잘 안 왔대요. 나쁜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일부터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여두고 남편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 해뒀죠. 고생했다, 이제 쉬어야지,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퇴직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주방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면 남편이 이미 거기 있거든요. 밥은 언제 돼? 는 아직 안 하는데. 네. 그냥 앉아서 뉴스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30년을 혼자 쓰던 아침 2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오늘 뭐 해? 하고 물어요. 마트 갔다 올게요 하면 같이 가자 해요. 같이 마트를 갔는데 남편이 카트 끌면서 옆에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계산대에서 포인트 카드 찾고 있는데 정순 씨 머릿속에 딱 이런 생각이 스쳤대요. 예전엔 혼자 왔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언제부터 하루 3끼 식당 주인이 됐지, 그러다 또 이런 생각이 밀려왔대요. 남편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더 바빠진 걸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죄책감이 밀려왔대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같이 마트 간 건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이 났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치고 그러면서도 남편한테 미안하고. 근데 또 저녁에 남편이 오늘 밥 진짜 맛있다 할 때는 또 뭉클하기도 하고 이 복잡한 감정을 어디에도 말을 못했대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정순 씨가 나쁜 아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 공간 영역 지도라는 게 있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오래 써온 공간에 내 뇌는 내 방식대로 루틴을 새겨놔요. 아침 몇 시에 부엌 가고 혼자 커피 마시고 뭘 어떤 순서로 하고. 이게 뇌한테는 일종의 안전지대예요. 장독대 같은 거예요. 오래 묵혀온 내 것. 아무도 건드리지 않던 나만의 공간.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매일 누군가가 생겨요. 뇌는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낯선 변수로는 읽어요. 그러면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한 번은 괜찮아요. 두 번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매일이에요.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 뇌가 긴장을 풀 틈이 없어요. 또 하나, 나이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더 섬세하게 쓰게 돼 있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50, 60이 되면서 누군가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일이 돼요. 상대 표정 읽고, 기분 읽고,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돼요. 3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니까 더 정교하게 돼요. 오래된 재봉틀 같은 거예요. 오래 쓴 재봉틀은 미세한 실 한 올 차이도 다 잡아내잖아요. 그게 섬세한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라. 30년 재봉틀을 하루 종일 돌리면 당연히 뜨거워지죠. 유난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만큼 사람을 깊게 읽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남편이 싫어서 생긴 게 아니라 혼자 숨 쉴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해요. 이게 좀 더 아픈 이야기예요.
정순 씨처럼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감정 안에는 더 오래된 게 쌓여 있어요. 남편이 은퇴해서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남편이 출근하는 동안 정순 씨는 집을 지켰어요. 아이들 챙기고, 시댁 챙기고, 집안 돌리고, 남편이 없는 시간에 온전히 내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게 내 공간이었고, 내 시간이었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왜 나는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시간마저 사라지는 건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적 없으셨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정직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 절대 유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에서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보다 우울증 발생 확률이 70%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0%예요. 당신이 유독 약해서가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설계돼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자기결정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율성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한테 기본 필요해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50, 6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필요가 더 깊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남편도 사실 힘들어요. 30년을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어요. 자기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집은 아내의 영역이고 끼어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자꾸 아내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이걸 은퇴의 남편 증후군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먼저 이름이 붙었는데 한국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남편도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당신이 그 불안까지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신 일이 아니에요. 유난히 아니에요. 하루 2시간, 내 시간을 먼저 예약하세요. 지금 이 감정, 이 세대 아내들이 같은 시간에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싸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숨 쉴 공간을 조금 설계하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 일어나기 전 1시간, 오후 1시간.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내 시간이에요. 처음엔 남편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부드럽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나 오전엔 혼자 있을게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실제로 매주 하루를 각자의 날로 정한 부부가 오히려 다른 날이 더 편해졌다는 사례가 많아요. 2. 점심은 따로 챙기는 날을 주 3회 만드세요. 하루 3끼 다 챙기는 건 사실상 전업식당 운영이에요. 주 3일은 냉장고에 먹을 것 있으니까 알아서 해결하자고 미리 얘기해 두세요. 처음에 어색하면 내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하고 밖에서 혼자 밥 한 끼 먹고 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한 끼가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숨통이 돼요. 3. 남편에게 집 밖 루틴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직접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찾는 거예요. 파크 골프, 동네 도서관, 동창 모임, 뭐든 좋아요. 남편이 집 밖에서 에너지를 쓸 공간이 생기면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한테 의존하는 무게가 확 줄어요. 일주일에 딱 2번만 만들어도 달라져요. 넷, 나 지쳤어요를 죄책감 없이 말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남편한테 나 요즘 좀 지쳐요.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나한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오히려 가깝게 만들어요. 말 안 하고 속으로 싸우면 그게 나중에 돌이키기 힘든 거리가 돼요. 말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은퇴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당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30년 동안 그 집을 지키면서 만들어온 시간이 있고 리듬이 있고 숨 쉬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몸이 힘들다고 신호 보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아내라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을 대충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써서 대하는 사람이에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남편이 집에 있는 것 하나에도 이렇게 온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섬세함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그게 당신이 오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나는 깊은 사람이라서 쉬어야 하는 거야. 이 말 오늘부터 속으로 한 번씩 해보세요. 마음을 쓰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쉬어줘야 오래가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셨다면 댓글에 조용히 맞아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다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김여사의 심리노트가 여러분 속 벅벅 긁어주는 얘기 들고 올게요. 같이 늙어가면서 마음은 더 단단해지자고요.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내 마음 편한 하루 보내세요.